자,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의 2차 전지 킬러는 아시다시피 바로 트럼프인데요. 뭐 여기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제가 넘어가고 싶은 게 트럼프가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이 돼도 이 전기차를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외교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내연기관차를 다시 환경 기준 완화 등등해서 도로 내연기관을 살려줄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와 충전의 획기적인 어떤 그 비약적 발전이 없는 이상은 내연기관차랑 진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K2차 전지 업계에서도 트럼프 대세론에 대응하느라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 건설 늦추고 여러 가지로 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하고요. 하여간 이런 와중에 주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관련 빅 이슈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여성 컬럼니스트 이제 이진 캐럴이라고, 이제 풀네임은 엘리자베스 진 캐럴인데 그냥 이진 캐럴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이분 얼굴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낯이 익다고 하실 거예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이제 유명 인사인데, 하여간 이분이 트럼프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뉴욕 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이 이진 캐럴이 청구했던 2,400만 달러보다 4배 더 큰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이 배상 판결 금액을 책정했다고 나왔습니다. 아직 판결은 이제 직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좀 됐던 이유가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작년 5월 달이었는데 이 성폭행 발생 시점으로 주장하는 게 1996년입니다. 당시 이진 캐럴이 뉴욕 시내 백화점에서 트럼프를 우연히 마주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 바로 이제 호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갤러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두 유명 인사가 바로 그날로 인터컨티넨탈 가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 이제 한쪽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30년 만에. 근데 이제 이것도 워싱턴에서는 또 중간에 누가 개입을 했다 이런 후문이 있는 게, 원래 이 이진 캐럴이 내가 트럼프한테 그런 일 당했다고 이제 밝힌 게 2019년 본인 책을 통해서 이 폭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 시절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책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합의금 더 많이 뜯어내려고 그런 게 목적 아니냐 이렇게 정말 더러운 의심도 있을 테니까. 근데 당시에 이 이진 캐럴 측에서는 요 사건이 성폭행 공소시효가 이제 다 지난 건이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공익 목적으로 내 책에서 밝히는 거다, 다른 의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냥 뭐 백인 주류 사회에서 지네끼리 있었던 스캔들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는데, 작년에 뉴욕 시장으로 이제 흔치 않은 흑인 출신 에릭 애덤스가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고 뉴욕 의회도 이제 다시 그 진보 쪽 인사들로 이제 채워지면서 갑자기 성폭력 관련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간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도 공소시효 지나서 법적 조치를 못하는 사람들 한해서 1년 동안 모두 다 받아줄 테니까 얼른 소송하라고 이런 조치가 갑자기 내려지면서 이 이진 캐럴도 역시 이제 소송에 나서게 된 겁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 극대노했죠, 당연히. 그러면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붙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고, 하여간 뭐 저는 뭐 트럼프의 안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그냥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 투표권은커녕 진짜 거기 영주권도 없는 그런 신세이긴 하지만, 보통 명예훼손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 명예훼손 소송 건 그 양반처럼 사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치훼손을 당한 거다. 너무 이게 그 정곡을 심하게 찔려가지고 그런 거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배심원들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줄 요약. 이 소식을 니키 헤일리가 좋아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 두 줄 요약이네.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권력욕이 강한 인간들은 아무래도 성욕도 강한가 봐.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하여간 나는 이제는 야동을 봐도 그냥 막 추워 보이기만 하던데. 아유, 쟤네들 이불이라도 좀 덮고 저 하지. 저렇게 알몸으로 안 춥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가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미리 배달 갑니다.
자, 이번 주는 드디어 일말이초. 정말 그 어느 해보다 혹독했던 1월 증시와 날씨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월로 접어드는 주간입니다. 그렇다고 1월이 또 그렇게 순순히 물러갈 그런 달이 아니죠. 바로 막판까지 또 FOMC가 잡혀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4시 2월 시작하자마자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내일은 정부 일정에서 저는 이걸 원탑으로 꼽습니다. 제목이 기업과 함께 디지털 헬스 산업의 미래를 논의.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부상을 했던 테마 있죠. 원격 진료, 코로나 블루 이런 쪽도 있지만 이제 앞에 외신에서도 지적질을 했다시피 최근 이제 한국 정치권의 어떤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대상으로 한 테러도 잇따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이것도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만 잘 그 센서링을 해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해외 사이트 고어물 같은 거 찾아보는 놈들 그리고 뭐 특이한 칼이나 너클 같은 이런 무기 구입하는 이런 애들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도 이런 묻지마 범죄는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또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의료기기가 뇌신경에 작용해서 그런 공격성 내지는 환각, 환청 이런 것까지 치료하는 방식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뉴스 플로우에도 주목받기가 좋은 주제라고 보고요. 이거 이제 다트에다가 디지털 치료제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 K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쭉 나옵니다. 다음 내일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정무위가 그 금감원 금감위가 속한 상임위거든요. 이번에 홍콩발 ELS 사태 관련해서 이제 은행들 잡돌이하려고 이제 조질 방안 그리고 증권사들 그 부동산 PF 부실 관련해서 역시 또 조치가 세게 나올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또 수혜주는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어서 내일 정부가 설 명절 대비 국경 검역 강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 이제 가을부터 계속 코로나 변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발 독감에 대한 경고가 이제 강력하게 미리부터 나왔다 보니까 막상 올 초에 사실 날씨도 너무 추웠고 하여간 방역이 잘 돼가지고 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설 연휴를 계기로 혹시라도 다시 이제 유행을 탈까 봐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하는 거죠. 증시에서는 뭐 코로나 그리고 이제 독감 관련주들 이어서 내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 분야 대진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된 뒤에도 벌써 2년 지났는데 산업재해는 거의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증시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무인 로봇 관련주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위한 관계 기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또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합 현장 방문 행사도 잡혀 있습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에 과기부 이벤트 하나가 초거대 AI 분야 연구 개발 현장 방문. 이것도 이제 사진과 어떤 스토리가 뉴스에 타기 좋죠. 그래서 목적지는 KT 우면 연구센터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해수부가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을 공개하는데 증시에서는 요즘 이게 계속 중요성이 나오는 스마트 항구 이쪽 테마죠. 다음 내일 문체부는 2023년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다음 2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바운드 트렌드라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저는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활발하게 유치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 우리 땅에 중국, 일본, 유럽, 미국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남침이나 폭격은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하여튼 그래서 증시에서는 한류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이쪽 테마가 연결이 되죠. 여기 뭐 이제 면세점부터 간편 결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포스뱅크라고 이거 아직 상장 안 한 회사인가? 하여튼 그 포스 기기랑 키오스크 만드는 데 중에서 대장주인데 마침내 내일 상장이고요. 다음 내일부터 전자현미경 개발사 코셈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 테마주로 건축 설계에다가 시뮬레이션 도입하는 기업 중에 E8 여기도 이제 내일부터 무려 5거래일 동안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둘 다 마침 기술 특례 상장 그 대상 기업인데 지금까지 몇 번 상장 빠꾸 먹었다가 이번에 이제 재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 그리고 종합가전 필립스하고 월풀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참 월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80년대 우리 서울 강남 이제 부잣집에 가면은 그 상징이 월풀 냉장고하고 마루에 그 소니 트리니트론 그 큰 TV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초이스 커피 타먹는 요게 이제 그런 어떤 부자 코드였는데 요즘은
심지어 미국, 유럽도 프리미엄 가전 다 LG, 삼성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실적에 우리 모두 긴장했던 걸 감안하면은 미국 기업 실적도 우리에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